카본, 그 다음에 질소, 산소, 그 다음에 T2, T의 얘들이 이 아래 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가 아니면은 D 타입을 써요. 알루미늄에서는 D 타입입니다. 거의. 그죠? F는 좀 더 아래까지 봐요. 이 파장완도 한 160 정도 이상 보고 얘는 140 정도인데 얘 쓰는 모델이 뭐냐 FE 베이스를 쓸 때 주로 씁니다. FE 베이스에서 채널이 많을 경우에 카본 필살과 다 볼 경우에 그 다음에 간혹 실수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장 분석은 렌즈 때문에 DFM 그래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주로 하시는 데는 그 D 타입만 쓰십니다. D 타입. 그 다음에 그 FE도 하는데 FE에서 낮은 파장을 안 보는 경우는 F로 가요. 맥스 X 다시 F. 그 다음에 M. 그래서 아마 이제 돌아가시면은 뒤에 붙은 M이 뭐고 F가 뭐다? 파장 때문에 그래요. 분석을 할 수 있는 레인지가 어디부터 시작된다. 그거 아까 저 나올 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 베이스가 많을 경우 맥스엑스 가지고 지금 국내에 제일 많은 베이스가 전남 신소재 우리 오시는 분에 있는 맥스엑스가 네? FE, 알루미늄, 카파, 징크, MG, SM 뭐 있죠? 8개인가 9개 베이스인데 전남 신소재게요. 국내가 제일 많은 맥스엑스가 전남 신소재에 있습니다. 장비가 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AM으로 가죠. 예? 채널도 많고 파동도 많이 맞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소가 아니고요.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차광 분석할 때, 알루미늄 분석할 때, 구리를 분석, 카파를 분석할 때, 징크를 분석, 징크 베이스. 징크 속에 뭐뭐뭐 원소, 카파 속에 뭐뭐뭐 원소, MG 속에 뭐뭐 원소 이렇게 보는 게 베이스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베이스, 알루미늄에 합금을 분석할 거냐, 뭐 인버터 할 거냐, 이거는 알루미늄 베이스예요. 그런 경우는 D만 쓰면 된다. 그죠? 그래서 저 장비는 저희가 데모 장비를 했기 때문에 장비가 좀 잘 꾸며져 있어요. 베이스가 FE하고 알루미늄 카파가 3개가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 돼요. FE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분석하고, 카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비가 M장비인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이 2방이에요. 얘는 방이 하나입니다. 분석하는 방이. 위에 보이는 방이 한 방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부터는 방이 2방이에요. 한 방이 얘는 2방. 왜 방이 한 방이 2방이냐? 아까 교육 받으실 때 스파크 스탠드에서 샘플을 올려놓으면은 전극에서 빛이 나갈 때 한 놈은 이리 나간다고 그랬고 다른 2개는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옵티컬 파이어예요. 옵티컬 파이버인데 그죠? 자, UV 쪽으로 왜 나가고 왜 이리 나가냐? UV로 나가는 파장은 단파장이면서 거의 220 나노메타 이하 파장들은 빛이 다이렉트로 방속으로 가야지 중간에 뭐가 있으면 빛이 못 나가요. 옵티컬 파이버를 지나가면은 220 나노메타 파장은 죽어버려요. 죽어요. 못 나갑니다. 낮은 파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파크 스탠 빛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야지 중간에 뭘 거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D는 방이 하나 있어요. 뭔 방이? 얘만 쓰는 방 하나만 있고 이 방이 없어요. 이 방이. 그죠? 얘부터는 여기도 분석방 하나 있고 여기도 분석방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옵티컬 파이버 까만 거를 지나는 게 단파장은 죽어버린다. 파장이. 옵티컬 파이버가 까만색 이렇게 선인데요. 한쪽이 빛을 주고 반쪽에 빛이 나와요. 다 줬는데 나올 때는 단파장은 죽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어옵틱하고 UV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저 방이 2개인데 여기가 방이 2개입니다. 여기서 분석을 하면은 요게 까만 게 옵티컬 파이버예요. 요게. 그래서 측면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 방에서 분석하는 게 에어옵틱이고 얘는 기본 DFM 다 있고 얘는 그 다음에 분석은 바로 이 팔에 쌓이는 요 방이 분석방이에요. 220 나노미터 이하 단파장이 이 방에 들어있어요. 얘는 빛이 바로 들어가요. 그 뒤에 원타치 플러스 하는 렌즈 있죠? 골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D는 얘만 있고 FM은 얘 2개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에 켜보면은 하단부에 옵틱 온도 나오고 뭐 UV 옵틱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옵틱 온도라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고 옵틱 온도는 이 방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UV 옵틱은 이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UV 옵틱은 통상 34.5에서 35.2도를 관리하는 범위고 위에 에어 옵틱은 뭘로 한다? 30도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방이 추우면 얘가 온도를 올려요. 히팅을 합니다. 히팅 패드가 보시다시피 참 조그만해요. 이게 히팅 패드예요. 깔짝 붙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응? 이게 히터예요. 히터. 여기 있는 게.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다섯 개 밑에 있고 얘들이 이를 올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겨울에 실내 온도가 물이 얼마나 추우면은 얘들이 아무리 올려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습니까? 주변이 너무 추운데 얘들 이제 붙어있는 이 히팅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그래서 최소한 여름은 괜찮아요. 겨울에는 최소한 실내 공기가 한 22, 3도 돼줘야 얘가 30 몇 대 끌어올리죠. 히팅 패드가. 그리고 아마 우리 설치하고 교육할 때 아르곤 가스를 반드시 실내에 둬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유를 알아요. 자, 가스를 집어넣으면은 발광할 때 써먹어요. 또 하나는 그 가스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리 나와요. 이 방 안에 가스가 흘러요. 왜 흐르냐? 분석은 빔이 나갈 때 파장이라는 놈이 그 속에 공기가 많으면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O2가 있잖아요. 그죠? O2를 만나면 빛이 산란하거나 빛이 직접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를 에어를 안 만들고 아르곤 집어넣어서 아르곤을 만들어 놔버려요. 아르곤 들어가서 아르곤 나올 텐데 겨울에 범배를 밖에 놓으면은 밖에 놓으면 탱탱 넘겨서 이리 들어와요. 가스가 이 방에 들어왔다 나가는데 얘가 온도 못 올려요. 백날 올려봐야. 그래서 아르곤 범배는 반드시 실내에 둬야 됩니다. 얘 때문에 온도 못 올라가요. 방의 온도 24, 5도 돼도 못 올라가요. 범배 밖에 있으면 겨울에 못 올라갑니다. 반드시 범배를 실내에 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옵틱 챔버 온도 때문에. 왜 온도를 올리냐? CCD라는 칩이 34.5에서 35도 돼야만 지 기능을 해요. 추우면은 칩이 오그라들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파장이 저리 나오겠습니까? 너무 뜨거우면 늘어나 버리고. 그래서 항상 얘는 지가 추우면 지가 패드를 온도 올리고 뜨시면 밖에서 에어를 불어서 식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정해야만 잘 나오지. 되게 처음 설정돼 가면 이제 아르곤 범배를 밖에 두시려 하는 이유를 제가 거절합니다. 저도 밖에서 하면 좋죠. 미관성 좋고. 근데 반드시 줘야 할 이유는 요 온도를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 안 돼요. 특히 에어 옵틱 쓰는데 FE 분석하는데 온도가 UV 옵틱이 33도 이하에 두면은 카본이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게 흔들려요. 왔다 갔아요. 특히 주물 분석하는 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주물이면 카본이 3% 이상 되는 겁니다. 3% 이상, 실리콘이 2% 넘는데 그런 샘플을 잘 안 타는 샘플이에요. 오히려 장비가 안정이 돼도 안 타는 샘플인데 거기다가 온도까지 떨어져 있으면은 카본 흔들려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물 분석하는데 장비 온도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가스 순도가 나쁘면은 주물 데이터 저도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일반 주광이나 로알로이나 서스나 아니면은 특히 또 알루미늄 베이스 알루미늄 쓰시는 쪽에 실리콘이 5% 넘어지면은 편색이 많은 샘플이면 잘 안 타는 샘플입니다. 가스에 무지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에 실리콘이 높거나 차라리 알루미늄도 N60, 60계열 하는 건 괜찮아요. 실리콘이 안 높아요. 0.45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뭐 AL로 나가는 거 강종이 뭐 실리콘이 뭐 5%니 6%니 뭐 10% 나온 데는 가스를 진짜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N50 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FE 베이스에서 주광 쓰는데 노알로에 쓰는 데는 말이 없어요. 가스 밖에도 조용한데 되게 전화오는 업체가 알루미늄도 실리콘이 뭐라 그러죠? 무합금 하는 데 있잖아요. 15% 하는데 꼭 전화 옵니다. 흔들린다고 그래요. 왜? 앞전 가스는 좋은데 이번 거는 안 돼요. 그래요. 가스가 조금만 떨어져도 무합금 흔들려요. 가만히 서세요. 가능하면은 좀 실리콘 높거나 주물 분석하시는 데는 진짜 실내 공기 중요하고요. 장비 온도 때문에. 그 다음에 가스 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교육할 때는 아마 관련된 것만 얘기하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온도 진짜 민감하고, 온도가 민감 않는 거는 D타입은 좀 덜합니다. 웬만하면은 추워도 30도 넘어져요. D는. 태양 같은 경우는 D입니다. D타입이기 때문에 이 방만 있어요. 그래서 온도 웬만하면 올라가요. 근데 UV가 문제가, UV가 안 올라가요. 34도 안 넘어요. 죽어도. 그래서 결국은 옆에다가 히터를 갖다 놓으면 그때 올라가기 시작해요. 0 아니면 히터를 놓든지, 어떤 데 가면은 컨테이너에다 놓는데 밑에 보일러 깔아서 직원들 주무시고 하는 데는 아주 온도 관계는 걱정이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온도 관계는 좀 신경을 좀 잘 써주셔야만이 좋습니다. 그래서 CCD가 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있는데, 그러면 얘하고 얘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밑에가 있습니다. 예? 밑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을 전부 다 읽어드려요. CCD는. 빈틈 다 읽어드려서 검정색 글에 있는 내 필요한 파장만 읽어드리는 게 CCD 타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중요합니다. 가스 중요하고요. 특히 겨울에 본배가 밖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안에 들여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스라인을 저희가 처음 공사할 때는 카파라인 하는데 조금 뺀다고 저기 있어요. 튜빙 타입 있죠? 말랑말랑 쓰지 마세요. 왜 쓰지 마냐? 튜빙이 아웃게싱이 돼요. 아르곤이 흘러나오면서 그냥 아름만 온 게 아니고 튜빙 안에 있는 게 무더웁니다. 발광 안 돼요. 공사하시려면 서스를 하시든 아니면 카파를 쓰세요. 튜빙 쓰는 장비는 테스트. 얘 장비는 튜빙을 쓰면 가능하면 피하세요. 큰 장비는 마찬가지고. 카파나 서스 공사하셔야만 좋습니다. 튜빙, 하얀 튜빙 안에서 아르곤 나올 때 자꾸 우러나와요. 아웃게싱이 돼요. 그게 하나씩 들어와요. 그럼 발광 흔들려요. 가스라인은 혹시 옮기시려면, 길게 옮기시려면 카파라인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 서스로 공사를. 자, 그래서 이 장비가 얘는 M타입이라 채널이 많기 때문에 방이 두 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데모 장비면서 관리를 잘해서 좋습니다. 상태가. 뒤를 보시면은 이란의 장비 보내신 쪽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뒤에 보면은 여기 원래 카바가 덮여있어 이렇게요. 네 군데가 볼트펌이 열립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연결하는 게 세 군데가 있어요. 까만 케이블 하나, 흰 케이블 하나, 그 다음에 카파라인이 있는데, 까만 케이블은 파워라인이에요. 220V. 이라는 주파수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주파수 50이나 60에 나오면 거의 같이 씁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파워라인 하나 있고, 하나는 하얀 라인인데, 그게 랜 케이블이에요. 랜 케이블. 그래서 장비에도 CPU 카드가 있어요. 여기. 이게 CPU 카드예요. 장비 안에 있는 보드 두 개, 이쪽에 CPU 카드인데, 장비 CPU 카드하고 PC CPU 카드 밖에 있는 익스터널 PC CPU 카드 교신을 해요. 그래서 요놈의 역할은 얘가 농도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얘는 주구나 하나 샘플 태워서 피 속에 있는 강도만 분석해요. 강도. 인텐시티만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어디로 준다? 요 흰색 케이블에다가 피 실어줘요. 인텐시티만. 그러면 인텐시티 받아가 얘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은. 얘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얘는 태워서 피 속에 있는 강도만을 갖다가 PC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PC에서 강도 받아가지고 검정선 그림자가 강도 얼마 왔다, 대변이 농도 얼마다 하는 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랜 케이블 가지고 다 이루어집니다. 장비 상태, 그 다음에 데이터 주고받는 거를 전부 랜 케이블인데, 요 랜 케이블은 방식이 틀려요. 사무실용 랜 케이블은 양쪽 커넥터가 다이렉트 방식, 1번에서 1번 가고 2번 2번 가고 양쪽이 다 10번 10번 갔는데, 장비 케이블은 크로스 케이블이에요. 중간에 번호가 한두 개 꼬였어요. 하다가 이렇게 꼬였습니다. 이게 크로스 케이블이에요. 혹시 장비 쓰다가 케이블이 잘라지면은 PC점가 찝을 때 크로스 케이블이 찝어달라면 얼른 찝어줍니다.